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다시 올리고 있는 쉬지 않는 주둥아리 82회 돌아온 알레르기 비염의 습격편에 UMMI 땡땡땡땡님께서 남겨주신 댓글로 시작합니다. 비염이 심한 사람들은 그래서 일찍부터 브로세틴 같은 거 꾸준히 챙겨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비염이 심해서 한 몇 달 동안 이렇게 먹으니까 좀 낫더라고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와, 진짜 요즘 슬슬 또 비염 기운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일단 그래서 브로세틴이 뭔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 다른 영양제들만큼 검색 결과가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면역력 개선, 염증 완화, 항산화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잘 좀 찾아보고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근데 이분께서 원래 쉬언주를 들으시던 분인데 유튜브에서도 들어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유튜브에서 어찌저찌 이렇게 다니다가 듣게 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댓글까지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하다고 하는 이 말을 또 언제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 얘긴데 제가 지난주에 녹음 끝나고 친언니 집에 밥 먹으러 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배도 고프고 약속 시간도 지나고 해가지고 마음이 조금 급했나 봐요. 그래서 녹음할 때 제가 냉장고 웅웅거리는 소리가 싫어가지고 냉장고 코드를 뽑아놓고 녹음을 하는데 그날 냉장고 코드를 다시 안 꽂아놓고 언니 집에 갔다 온 거야. 갔다 오고 나서도 몰랐어. 그리고 나서 다음날 뭐가 좀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냉동실 얼음이 다 녹아있더라고요. 이 하루를 꼬박 냉장고 코드가 빠진 채로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의도치 않게 뭐 음식이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냉장고를 한번 싹 비우기로 했습니다. 언니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냉장고 빨리 털어야겠네. 네, 뭐 그래봤자 원룸 냉장고에 들어있는 게 몇 가지 없기는 했는데 뭐 고기랑 버섯은 닭강정 양념 있는 거 가지고 다 볶아버렸고 그랬더니 그게 양이 좀 많아가지고 몇 끼를 연달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달걀도 전부 삶은 달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냉동실에 은희새끼 떡볶이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포장을 안 까봐서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가능한 빨리 먹자, 오늘 해먹자 라고 생각을 하고 알배기 배추를 좀 사왔습니다. 보통 떡볶이에는 대파나 양배추를 많이 넣는데 오늘 시장에 가니까 알배기 배추가 되게 맛있어 보이길래 사왔어요. 배추 넣은 떡볶이가 정말 맛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은희새끼 대파 송송 국물 떡볶이에 은희새끼 튀김살이랑 알배기 배추랑 삶아놓은 달걀까지 다 투하해가지고 맛있게 볶아서 먹었고 그렇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잠이 와가지고 요거 내일 녹음할까 했는데 이번 주에는 녹음과 편집을 조금 서둘러야 해서 더 미루다가는 또 아시죠? 펑크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매번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흔들다리 위에서 흔들거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제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김에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이 업로드되는 날이고 업로드 되자마자 제가 들었는데 송은이 정수리님의 게시판 글이 소개가 되었어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송은이 정수리는 저고요. 예전에 전지적 청결 시점에서 은희 언니가 쯔양님의 얼룩진 옷을 그 얼룩을 빼주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저도 뭐 먹다가 좀 잘 흘리는 편이어가지고 얼룩 있는 옷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희 언니의 얼룩 빼기 비법을 전수받고 싶다라고 비보장지대 게시판에 글을 썼는데 그게 오늘 비보 방송 시작부터 읽혀가지고 너무 놀랍고 또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송은이의 얼룩 빼기 교실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기 언니도 굉장히 흥미롭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송은이 김숙의 얼룩 빼기 교실에 저를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언니가 한 2명만 초대해가지고 하자 그랬잖아. 제가 땡땡이 친구를 한 명 데려가면 딱 알맞거든요. 저는 막 얼룩 안 빠졌다고 해서 뭐 물어내라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을 거고요. 혹시나 비밀보장 제작진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 비보TV 한정으로 초상권 그런 거 없는 거 아시죠? 이미 비보TV에 얼굴이 많이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맨날 연락이 오는데 제 얼굴은 뭐 비보TV에서 얼마든지 다 나가도 되니까 콘텐츠로 이거 한 회차 써먹으셔도 되고요. 제발 은희 언니, 수기 언니를 위해서 제 한 몸 불사르게 해주십시오. 와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려고 말을 꺼낸 건 아닌데, 왜 또 일요일이나 토요일이 아닌 수요일에 이렇게 주중 녹음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 근데 오늘 비보에서 내가 사연이 소개된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얘기를 먼저 해버렸는데, 네, 뭐 어쨌든 제가 일요일인 26일에는 오리집에서 열리는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 기념 토크 콘서트에 참가 신청을 해놔가지고 일요일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를 위한 날로 그냥 하루를 아예 진작부터 빼놨고요. 그리고 토요일인 25일에는 원래 특별히 일정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친언니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재밌게 놀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갑자기 어로드 커피가 3주년 기념 이벤트를 올린 거예요. 솔직히 어로드가 3년밖에 안 됐나라고 순간 생각은 하였지만 어쨌든 밥 먹다 말고 갑자기 급하게 이제 저희 친언니를 꼬셔가지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갔다 왔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그 이벤트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일단 소식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간 거였는데 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쯤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인스타 댓글을 달아놓은 걸 보니까 이벤트에 사용되는 뽑기 복권이 소진될 때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벤트 결과 저는 꼴찌 당첨돼가지고 쿠키 2개를 받아왔고요. 저희 언니는 과자를 잘 안 먹는 편이어서 제가 2개 다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벤트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북구땡님한테 넌 언제 갈 거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왠지 이벤트가 너무 일찍 끝날까봐 불안한 거야. 이 복권이 소진되면 끝인 거잖아. 근데 북구땡님 아직 못 갔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언제 갈까 하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길래 혹시 너 온다 그러면 나도 놀러 갈게 라고 했더니 언니 오면 나 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 나오고 제일 빠른 주말인 25일 토요일에 어로드에서 만나기로 했고 이제 저는 또 어로드에 가면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니까 이 쉬안주를 만들 틈이 없지 않겠어요? 근데 마침 또 제가 이번 주에 녹음을 하려고 했던 내용을 지난주에 미리 좀 정해놨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주중에 녹음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야. 네, 제가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GV에 다녀온 얘기를 하면서 보말람 출판사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트위터를 보다가 보말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봄알 오락실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예전에 이 중에 한 개는 제가 이제 트위터 링크로 돌았을 때 해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방송으로 내보내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때랑 지금이랑 또 내가 선택하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방송은 이겁니다. 봄알 오락실. 근데 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주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21일 화요일에 여성의당 유지혜 대변인님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다녀왔거든요. 원래는 제가 그날 오후 2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기자회견을 아예 못 갈 거였어요. 그랬는데 막상 내가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잠도 못 잘 정도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또 때마침 그쯤에 다른 팟캐스트를 하나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탄핵 시위 때를 막 회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들의 존재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렇게 현장에 뛰어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뛰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나간다. 뭐 정확하진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의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듣고 내가 지금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알 것 같은 거야. 난 지금 거기를 가야 되는데 아니 이미 가 있어야 되는데 먼저 정해져 있었던 일정 때문에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좀 속이 답답했던 거야.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저는 선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먼저 정해져 있었던 약속을 가는 게 제 기준으로 사실 맞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속이 답답해 죽겠는데 안 갈 수가 있냐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대법원 앞에서 리얼돌 반대 기자회견 할 때에도 제가 최근에 계속 오후 2시에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못 갈 거였는데 진짜
빠듯하게 움직여서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빨리 움직여가지고 뒤에 일정에 늦지 않게 겨우겨우 갔다 왔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때도 그 다음 일정까지 시간이 대법원 때보다는 조금 널널하긴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되게 아슬아슬했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좀 딱 맞춰가지고 갔다 왔고, 이번에는 아예 그 뒤에 2시 일정이랑 시간이 완전 겹친 거예요. 유지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서울시청 앞에서 2시더라고요. 아, 요게 1시간 정도라도 시차가 조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제 원래 일정이 선약이니까, 아, 그 기자회견에 간다는 지인들한테도, 아, 내가 이번에는 못 가게 되었으니 그대들이 다녀와서 나에게 생생한 후기를 들려달라 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전날이 됐어. 근데 이게 진짜 암만 생각해도 안 되겠는 거야. 나 가야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먼저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일정에 조금 늦게 갈 것 같다 하고 이제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늦는다고 누군가한테 민폐가 되는 건 아니고 여러 명이 모이는데 그냥 제가 그 시간만큼 참석을 못하는 것 뿐이어가지고 그냥 저만 손해를 조금 보면 되는 그런 거였어가지고 기자회견에 가기로 결정을 했죠. 사실 중요도로 따지면 둘 다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일정이었어요. 하나는 모든 여성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는 저 하나만 떼놓고 봤을 때 제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거였어가지고 둘 다 정말 중요한 일정이었지만 결국 그 날의 제 우선순위에서는 유지혜가 먼저였다. 그렇게 됐다. 와, 근데 그날 진짜 황사도 너무 심하고 계속 서서 대기하느라 다들 힘들었을 텐데 다들 좀 진심이 느껴져가지고 힘들다는 느낌 없이 다들 으쌰으쌰 했었고, 기자회견 끝나고 다 같이 차라도 한잔 하면 좋았을 텐데 저는 뒤에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같이 못 가고 혼자 다음 일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얘기 많이 못 나눠서 아쉬웠다고 연락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도 진짜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간만에 수다를 좀 떨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유지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 사진을 보니까 저도 찍혀 있더라고요. 사실 잘 찍히지도 않았는데 친한 친구는 그 사진을 보고 저인 줄 바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 이렇게 유지혜 님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자회견보다 더 큰 이슈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요 얘기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주제인 봄알 오락실로 돌아와서 자, 검색창에 봄알람이라고 검색을 하면 봄알람 출판사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딱 하면 가장 첫 화면으로 봄알람에서 나온 신간이 이렇게 쫙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카테고리들을 하나씩 보면 첫 문장이라고 해서 아마 봄알람에서 나오고 있는 책들의 첫 문장이 발췌가 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끝문장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이 책들의 끝문장이 발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야, 제가 첫 문장 그냥 지나갔는데 끝문장에서 굉장히 강렬한 한마디가 있어가지고 사랑한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카테고리가 질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봄알람 출판사가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출판사고 여성운동에 굉장히 핵심이 되는 출판사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네요. 어떤 성매매도 괜찮지 않다. 왜? 이걸 눌러보면 성매매 경험 당사자 무한발설이라는 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개만 더 볼까? 왜 위인전엔 남자뿐이죠? 를 눌러보겠습니다. 꿈을 그리는 여자들, 일러스트 위인전이라고 하네요. 이런 책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김지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제가 예전 방송에서 그 한국을 살리는 여자들 GV 다녀와서도 김지은입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 친구한테 빌려주어서 친구가 읽고 있습니다만 왜 김지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를 눌러볼게요. 당연히 김지은입니다 라는 책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이런 식으로 질문을 보고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으면 이런 추천하는 책들을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홈페이지가 깔끔하면서도 되게 눌러보고 싶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모아보기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게 뭐죠? 크리스틴 델피 가부장제의 정치경제학이라는 걸 누르면 크리스틴 델피 이 책 시리즈인가 봐요. 그리고 출구총서를 누르면 죽으려고 살기를 그만두었다. 결혼 탈출, 감옥으로부터의 소영, 여자는 죽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큰 카테고리마다 추천한 책들이 또 나와 있네요. 여성의 기본권을 찾아서, 잃어버린 임금을 찾아서, 유럽 낙태여행, 대리모 같은 소리, 성매매 상식의 블랙홀, 성매매 뿌리 뽑기, 흠결 없는 파편들의 사회, 이제 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법원으로 갔다. 지성의 기쁨을 드려요. 메갈리아의 반란, LGBT 첫걸음, 생각하는 여자는 괴물과 함께 잠을 잔다. 페미니즘을 퀴어링, 꼬리를 문 뱀.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게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검색 카테고리에서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책들을 좀 찾을 수 있나 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블로그 연결되어 있고 유튜브 연결되어 있고 인스타 연결되어 있고 소개, 오락실 탐구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개, 보말람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차별적 현실에 즉시 개입하고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여성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상상력을 주는 이야기들을 펴냅니다. 페미니즘 출판사 봄 알람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펴낸 책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여성운동의 역사, 낙태죄 폐지운동, 대리모 문제, 성폭력 피해자의 기록 등을 다룬 책들을 출간하며 문제의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인터뷰, 기사, 평론, 기고, 칼럼 등이 옆에 볼 수 있게 쫙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탐구생활은 뭘까요? 탐구생활, 이슈 탐구, 멋진 여자 탐구, 디자인 탐구가 있는데 궁금하시면 보말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직접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네요. 여성이 만든 폰트 모음, 디자인도 다 되게 깔끔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하지만 자꾸 이런 데에 한눈을 팔지 않고 제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봄알 오락실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락실을 딱 눌러주면 세 가지가 떠요. 페미니스트 독서 유형 테스트가 있고 멋진 여자 색칠 공부가 있고 여성 위인 기억력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8월인가쯤에 보말람에서 페미 독서 유형 테스트 신버전이 나왔다라고 링크를 올려주셔가지고 그때 했었는데 그때는 제 결과가 태어날 때부터 페미니스트로 나와가지고 그거를 트위터에다가 제가 올렸었는데 혹시 중간중간 계속 신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거라면 왠지 이번에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페미니스트 독서 유형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new라고 뜨네요. 페미니스트 독서 유형 테스트. 나는 어떤 페미니스트? 나는 어떤 유형의 독서가 나와 맞는 책 추천받기까지.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책은 뇌의 양분, 멋진 친구. 와, 근데 이거는 되게 선택하기 어려운데 저의 뇌를 굴러가게 만드는 양분이 되기도 하고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한 장 한 장 열어볼 수 있는 친구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조금 깨닫는 바가 많아서 뇌의 양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비열하지 않았으면, 고통받지 않았으면. 근데 이것도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데 저는 비열한 캐릭터를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나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거든요.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한편으로는 여자들도 조금 비열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여자들이 왜 되게 도덕성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선을 넘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도 비열하다고 느껴지면 행동하지 않는 게 조금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성공하려면 조금은 그런 비열한 마음도 가져야 되지 않나. 항상 또 마음에서 싸웁니다. 그럼 고통받지 않았으면으로 할게요. 난 페미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친구. 그럴 수 있지. 그럴 수가 있나? 저는
그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난 페미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친구가 이제 제 주변에 별로 없어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최소한 페미니스트를 나쁜 단어로 해석하진 않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게 페미니스트가 나쁜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나 정도는 오타쿠 아니지. 나는 진짜 오타쿠 발톱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오타쿠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너처럼 뭐 이렇게 현장에 가서 집회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책을 쓰시거나 뭐 그런 분들에 비하면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소심하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어쨌든 간에 다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저도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나쁘게 해석하지만 않아도 충분히 페미니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난 페미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친구, 그럴 수가 있나? 자, 더 끌리는 문장은 완전히 틀린 의견도 존재한다. 투쟁을 포기한 순간 노예가 된다. 완전히 틀린 의견 존재할 수 있죠. 근데 투쟁을 포기한 순간 노예가 된다는 말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 모욕을 참으면 더 큰 모욕이 기다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여성들은 투쟁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낯설지만 끌리는 책을 봤을 때 어렵진 않을지 살펴본다. 천천히 읽으면 됨. 도전! 많이 찔리네요. 전 일단 낯설지만 끌리는 책을 봤을 때 일단 사잖아요. 끌리면 일단 사요. 이게 어렵진 않을지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사요.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천천히 읽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어쨌든 내 거니까. 천천히 읽으면 돼요. 도전! 그 다음에 더 끌리는 책의 유형은 헉! 미친 듯이 유익하다. 와, 어떻게 이런 걸 쓰지? 이건 약간 그거 같아요. 헉, 미친 듯이 유익하다. 이거는 정말 지식, 정보 이런 쪽의 유형인 것 같고, 와, 어떻게 이런 걸 쓰지? 라는 거는 저의 흥미를 되게 많이 유발하는 그런 책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 책도, 물론 보말람의 책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귀신을 불러오나니 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전혜진 작가님이 쓰신 글을 보면서 내가 와, 어떻게 진짜 이런 걸 쓰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전혜진 작가님 책을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마 모던 테일 얘기했을 때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여성 귀신이 되다라는 책을 제가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책을 읽다 보면 와, 진짜 어떻게 이런 걸 쓰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민지영 작가님 글도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유익한 것보다는 이렇게 흥미를 끄는 게 좋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걸 쓰지? 그다음에 페미니즘은 필수 불가결하다. 때론 어렵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것도 맞고요. 때로는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저도 지금 2015년, 2016년 정도부터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기 시작해서 제가 페미니스트라고 정체화를 한 게 진짜 얼마 안 되거든요. 2020년? 이쯤부터였을까? 어쨌든 저도 되게 많은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페미니즘은 필수 불가결하다. 때로는 어렵다. 둘 다 누르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최종적으로는 필수 불가결하다. 더 기쁜 말은 너는 참 한결같고 용감하다. 널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둘 다 듣고 싶은 말인데요. 근데 제가 실제로 들었을 때 더 기분 좋은 말은 사실 너는 참 한결같고 용감하다 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널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예요. 근데 사실 제가
제 스스로를 알고, 저의 성향을 알고,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까지 계속 쭉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던 너는 참 한결같고 용감하다. 그 다음에 내 고민은 어떤 책을 고르면 좋을까? 읽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저 이거 너무 확실해요. 읽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더 와닿는 말은 평등을 위한 실천, 페미니즘 혁명. 둘 다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것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뭐 신뢰, 믿음 이런 것도 있지만 평등한 것, 공평한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막 평균 이런 단어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페미니즘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평등을 위한 실천도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페미니즘 혁명. 자, 더 끌리는 문장은 아이 낳지 않는 것이 여성의 힘.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한다. 요것은 이 아이 낳지 않는 것이 여성의 힘이라는 거는 신문이었는지 어떤 책이었는지에서 나왔던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한다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트위터에서 살짝 봤는데 제 기억이 맞는지 잠깐만 한번 찾아볼게요. 찾았습니다. 어떤 분이 트위터에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한다 라는 문장이 어디에서 나왔냐 라고 보말람 트위터에 질문을 하셨는데 보말람 트위터에서 편집자 좌우명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한 번은 죽어야 한다 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고난과 역경은 소설에서만 보고 싶다. 인간을 성장시킨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고난과 역경은 사람을 너덜거리게 만듭니다. 저는 소설에서만 보고 싶습니다. 근데 소설에서도 사실은 가능하면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고난과 역경은 소설에서만 보고 싶습니다. 이미 이 현실 세상이 너무 고난과 역경이어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여자들이니까. 하지만 제 선택은 소설에서만 보고 싶다. 두구두구두구두구 결과를 보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과 보기 짠! 미친 페미니스트! 예, 저번에는 태어날 때부터 페미니스트였는데 이번에는 미친 페미니스트가 나왔네요. 동시대의 빛과 소금, 문무겸비 독서관에요. 다양한 통찰로 일상을 돌파하는 당신에게 오랜 힘이 될 책들을 추천합니다. 예, 제가 출판계의 빛과 소금이긴 합니다. 책을 사고 안 읽거든요. 지적인 도전을 즐기는 편이에요. 호흡이 긴 책도 마다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지적인 도전을 즐기는 편도 아니고 호흡이 긴 책은 중간중간 끊어 읽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아요. 마다하지 않아요. 양심에 조금 찔리네요. 예. 세상을 보는 관점을 넓히고 지혜의 깊이를 늘리는데 관심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지식도 지식인데 지혜의 깊이를 늘리는데 관심이 있어요. 평소 페미니즘에 관심이 깊고 실천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치열한 글, 멋진 책을 발견해요. 이런 저한테 맞는 책들이 밑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여자는 죽지 않았다. 북한의 여성들은 무엇과 싸우고 있을까? 수령과 가부장을 신으로 모시도록 교육받은 여성들이 신을 거스르고 불법 장마당의 최전선에 서기까지 북한 출신 박사가 전하는 저항과 돌파의 신화. 그다음에 꼬리를 문 뱀.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저자 이민경의 기상천외한 분투기. 수년간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말과 발로 뚫어낸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봅시다. 그 다음에 메갈리아의 반란. 메갈리아 미러링에 관한 언어 철학적 탐구. 만연한 여성 혐오를 가시화한 반란의 시작점으로서 메갈이란 대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했다. 이렇게 3권이 저한테 추천이 되었는데요. 메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했을 때 나왔던 태어날 때부터 페미니스트는 DNA부터 치열한 당신은 타인의 용감한 삶과 언어에서 기운을 얻습니다. 주로 편안한 독서를 즐겨요. 책 추천도 좋아하는 편. 세상을 보는 관점을 넓히고 지혜의 깊이를 늘리는데 관심이 있어요. 똑같이 나왔죠? 평소 페미니즘에 관심이 깊고 실천하려고 해요. 치열한 글, 멋진 책을 발견해요. 맨 위에 하나 빼고는 다 똑같네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해 주신 책은 감옥으로부터의 소영, 성매매 경험 당사자 무한 발설,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 입이 트이는 페미니즘, 요 책들이 추천이 됐는데 제가 아마 그때 우리에겐 언어가 필요하다를 읽으려고 했다가 또 뭐가 안 맞아가지고 못 읽었던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체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책을 사기는 참 잘 사는데 읽질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페미니스트 독서 유형 테스트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락실은 멋진 여자 색칠 공부인데 이거는 소리로만 전달을 하는 컨텐츠에서는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눌러보자. 여성 위인들에게 내 취향껏 기발한 색채를 부여해봅시다. 멋진 여자 색칠 공부에 어떤 여자들이 있는지 이름만 얘기할게요. 권기옥,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출판인이자 독립운동가. 김명순, 여성 해방을 외친 한국 여성 최초 근대 소설가. 동일방직 노동자 투쟁, 회사의 탄압과 남성 노동자들의 폭력에 맞서 싸운 여성 노동자들. 윤희순, 여성 의병대를 조직해 일제에 저항한 최초의 여성 의병장. 이태영, 호주제 폐지 운동을 주도한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제주 잡녀 항쟁의 해녀. 일제의 횡포와 착취에 맞서 해녀들이 일으킨 항일 노동투쟁. 차미리사. 여성 교육과 계몽을 위해 근화여학교, 현재 덕성여대를 설립한 교육가. 버지니아 울프. 대표적인 20세기 모더니스트 작가이자 페미니즘 문학의 선구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계량적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 공공보건을 혁신한 의료 통계학의 선구자.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이름만 읽어보았는데도 저는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름은 다들 들어보았지만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분들이셨는지 선뜻 입에서 나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의 공부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색칠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말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말람 오락실 멋진 여자 색칠 공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성 위인 기억력 게임인데 위인 그림 짝 맞추기 게임 신나게 뒤집어 봅시다. 근데 이게 쉬움, 보통, 어려움 세 가지 난이도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소리로만 전달하는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에서 전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일단 쉬운 단계. 와우. 한 개 맞았어요. 잠깐만. 두 개 맞췄어요. 왜 이렇게 못 맞추지? 제가 게임을 잘 못해요. 아닌가? 맞춘 것 같았는데? 맞았다. 아니, 이렇게 다 뒤집어가지고 할 일이냐고. 쉬움 단계였는데 55초가 걸렸고요. 총 16장의 카드를 뒤집어서 8분의 위인이 나오셨습니다. 김점동 의사, 박남옥 영화감독, 권기옥 비행사, 이태영 변호사, 나혜석 화가 소설가, 김명순 소설가 시인, 부춘화 해녀 독립운동가, 허정숙 여성운동가 언론인. 8분 맞나요? 다시 하기. 보통 24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깐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근데 저 진짜 게임 못하네요. 잠깐. 맞췄어. 이렇게 24장을 다 뒤집었습니다. 아까 나오지 않았던 위인 중에 말랄라 유사프자이 교육활동가, 투유유 중의학자 화학자, 캐서린 존슨 물리학자 수학자, 제인 구달 동물행동학자 환경운동가, 에멀린 팽크허스트 사회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 환경운동가. 다 읽었나요? 해외 여성 위인이 더 추가가 됐네요. 다시 하기. 어려움 하드 40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잠깐만. 권기욱 선생님 있었는데 아까? 있었는데 아까? 나혜석 선생님 아까 있었는데? 역시 나혜석 선생님 맞췄고요. 제인구달 맞췄고 여기 찾았다. 끊임없는 클릭질만 잠깐
나이팅게일! 찾았습니다. 나이팅게일 찾았고, 베르타 카세레스 찾았고, 캐서린 아까 있었는데, 캐서린 존슨 찾았고, 버지니아 울프, 김점동 선생님, 찾았는데, 김점동 선생님 찾았고, 버지니아 울프, 아까 버지니아 울프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다. 버지니아 울프 찾았고, 이태영 선생님 찾았고, 박남옥 선생님 찾았고, 헬렌 켈러까지 3분 7초 만에 다 찾았습니다. 보자. 아까 안 읽은 사람이 마리암 미르자 하니 수학자, 버지니아 울프 작가, 헬렌 켈러 인권운동가, 사회운동가 작가, 박남옥, 공기욱, 에멀린 펜커스트 사회운동가, 제임 구달, 김명순 투유유 중의학자 아까 읽었고, 플로랑스 나이팅게일 간호사 작가, 통계학자, 나이석 화가소설가, 로자 파크스 인권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 환경운동가. 또 안 읽은 분이 계실까요? 캐서린 존스 물리학자, 수학자. 다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요렇게 여성 위인들이 잔뜩 나와 있는 카드 뒤집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말 오락실 한껏 즐겨보았고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잠깐 빈다, 심심한 날, 친구가 필요한 날, 잠깐에 이렇게 오락이 필요한 날, 보말남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보말 오락실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이 멋진 여자 색칠 공부를 좀 해봐야겠어요. 한 개만 해볼까? 나이팅게일. 저는 보라색 스커트를 한번 입혀봤습니다. 위에는 노란색. 제가 노란색이랑 보라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 어울린다. 그 위에 저걸 뭐라고 하지? 망토? 망토 같은 거는 좀 아이보리 같은 걸로 해볼까? 역시.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인스타에 올릴 때 저 색칠 공부 이렇게 했어요 하고 올려야겠다. 아이고야. 근데 저 뒤에 이제 환자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불은 그래도 파란색이 대중적이겠죠? 전등은 핑크색으로 할까? 한 요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색칠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인스타에 이제 업로드 할 때 얘가 요렇게 색칠을 했구나 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보말 오락실 즐기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뭐 했다고 그래도 40분 넘게 녹음을 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우리가 다른 귀신을 불러오나니 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린 거여가지고 그 기한에 맞게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연장을 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제 뒤에 이 책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좀 기한 안에 책을 반납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27일 반납인데 25, 26일은 글렀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자기 전에 남은 게 얼마 안 돼요. 제가 오늘 오메가메 좀 읽어가지고 한 100페이지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요거를 빨리 읽고 내일 가능하면 반납을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녹음하기 직전에 정말 배불러서 잠이 올 정도로 신나게 떡볶이를 먹었는데 제가 정말 밥 먹고 돌아서면 배가 꺼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입맛이 없어가지고 좀 그런 경향이 좀 덜 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또 돌아서면 배고픈 히미스타가 되어가지고 지금 밤 11시가 넘었는데 야식을 조금 먹고 자야 할 것 같습니다. 1초라도 빨리 먹고 1초라도 빨리 눕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인스타그램 podcast_heemistar에서는 사진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